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수업연한 다양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오산대학교 정영선 총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부 실장님, 국장님, 또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답변하신 굉장히 진지하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프레지던트 서밋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또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난해 기억을 해보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이제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아닌가. 그만큼 해난이 전문대학의 어떤 생존에 큰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해난상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짜여진 우리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시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이제 오산대학교 주변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복받은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또 안성 뭐 이 근방에 삼성전자, LG전자, 또 기아자동차,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어떤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아마 수백 개 업체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으로도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학 학생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무 인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학 학생 쪽으로 오는데 이제 전문대학에 경쟁이 되는 학교들이 뭐냐 하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폴리텍 졸업생 그렇게 경쟁이 됩니다. 이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마이스터 고 졸업생하고 전문대학 졸업생하고 차이를 찾기가 좀 어렵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마이스터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수업 연한은 3년입니다. 전문대학은 대개가 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이제 실업계 졸업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연계해서 전공이 연계해서 적어도 뭐 5년 정도의 그 기간 수업을 했는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거의 취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고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 전공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 이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국고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폴리텍 대학에도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이 수업 그 기간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뭐 10개월에서부터 1년 또 뭐 3개월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아주 유연하게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전문대학 연획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게 1970년도인데 지금까지 2년 내지 3년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산업체 현장은 좀 더 나은 품성을 가진 학생 또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유연하게 이제 학제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고 경직된 그런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또 특히 제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문대 총장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느끼는 사항이고, 정말 전문대학이 어떻게, 좀 바꾸어보려고 해도,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또 교육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많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닥쳐서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와서 계십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이라는 것은 전문대학에도 간호학과가 4년제 이미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의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대학하고 전문대학으로 구분을 하고 또 뭐 학문 중심으로 구분하든지 직업교육 중심으로 구분하든지 이렇게 구분할 단계지 지금 4년제 대학 전문대학으로 구분해가지고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이 아니니까 수업연한 2년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구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꼭 이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를 정부에서 좀 해결해 주셔서 정말 전문대학에서 1년짜리 교육도 시켜가지고 요구하는 산업체 요구하는 인력을 내보낼 수도 있고 2년을 보낼 수도 있고 그것을 전문대학에다 재량을 줘가지고 전문대학이 정말 제대로 그 산업체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주보건대학교의 정명진 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정명진입니다. 요즘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미래 아마 그 산업 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의 파라다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복된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과제를 한번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직업 전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할 때 이런 사람한테 적합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그와 또 달리 요즘에 그 4차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융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건대학이니까 이제 간호대가 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에서 이제 그 교수생활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4차 혁명에 적합하고 그러한 교육은 상당히 그 광범위합니다. 그래 약간 T자 형태의 교육이 좀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꼭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4년제, 그리고 전직자라든가 어떠한 그 직업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을 위한 데서는 1년, 이런 식의 다양화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일반 대학하고의 그 미묘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움은 있는데, 그걸 좀 과감하게 좀 어떻게 현재 교육 시스템에 이제 좀 도움이 되게끔 교육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동아방송예술대학의 최용혁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용혁입니다. 전 총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게 돼서 그 여러 가지 직업이 지금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직업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평생 직장이라는 이제 개념은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스펙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벌 중심 사회를 벗어나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 연한에 따라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인재 양성 유형 및 직무 유형에 따른 교육 과정에 따라 이수 학점 중심의 학위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기간을 학점 이수에 따라서 1년에서 4년까지 그 다양하게 보케이셔널 디그리, 즉 직업교육 중심 학위를 수요할 수 있도록 수업 연한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재학 시 여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그 학위 취득 단축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재직자들, 또 은퇴자들께 어떤 재취업, 창업의 어떤 기회도 준비하는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직업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업 연한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 의향을 표명하신 총장님들께서는 말씀을 다 하셨고요. 여기에서 또 보충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실 총장님이 계시면 교육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또 몇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목포 과학대학의 박기종 총장님부터. 예, 목포과학대학의 박기종 총장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업 연한 다양화는 그 대학이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학 자체적으로 특성화, 차별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4년제 대학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4년제로 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라든지 그걸 뭐 전체 정원의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것은 이제 4년제 대학이나 요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해결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삼육보건대학의 네, 박도환 성북보건대학교 박도환입니다. 앞서서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련해서는 총장님께서 다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 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수업연한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승우 총장님. 저는 일단 네 번째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기회를 주시고. 저희 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업연한 다양화는 NCS 방식의 교육이 도입되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위, 비학위 과정을 다 도입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호학과는 4년제입니다. 저희 전문대가 학사학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총장 말씀하신 대로 4년제, 2년제 개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따가 이제 네 번째 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연한 다양화는 지금의 제도와 아까 전 나노 디그리 학위 다 합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대가 일반대 하위대학이 아니다. 이걸 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지. 수업연한 다양화라는 거 가지고 전문대가 4년제가 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4년제, 그러니까 일반 대학들 그걸 자꾸 주장하면서 수업연한 다양화를 아까 여러 총장님 말씀한 대로 분야별로 4년이 필요한 학과가 있고 간호학과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국회나 일반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이 사실은 3년제 간호학과 하고 싶어요. 왜냐면 4년제 하려면 4년제 기준에 맞춰서 딱 교수 채용하고 시설 맞춰놨는데 등록금은 전문대 등록 받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간호과 갖고 있는 대학들 다 힘들어요. 그죠? 그러려면 차라리 3년제 돌려가지고 그냥 전문대 등록금으로 3년제 운영이 훨씬 낫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그래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간호사협회에서 4년제 운영, 협회나 그 산업체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메카트로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4년씩 가르쳐 달라. 그럼 전문대에서 그런 학과를 만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산업대학교가 그런 전문대가 더 키워지면 산업대학이 되는 건데 지금 산업대가 지금 2개 남고 다 일반대학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이건현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선 많은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해서 지금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차 산업 하면 농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수산업. 그런데 지금 농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을 기술을 이용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그 안에는 드론을 이용한 또는 IoT를 이용한 등등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경계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융합 기술을 가지고 융합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문대학이 과연 그 보게 되면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후반까지 많은 대학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학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화였죠. 그야말로. 대량 생산해서 저가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고부가 가치를 늘리고 또 소량 다품종을 가지고 해외 그 나라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산업화 시대의 2년제 학제를 가지고 또는 3년제 학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맞는 아까 4차 산업 시대 또는 융합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이 되겠느냐라는 면에서 적어도 그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의 책무에서도 이건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이 되려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똑바른 책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2년제 또는 3년제 가지고 또 부족하다. 실제 저희 대학에는 또 앞서가게 보겠다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과에서. 또는 메카트로닉스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건 맥시멈 3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매우 부족해요. 적합한 현장 친화에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데 자기의 책무를 갖다가 도외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간곡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뭐 돈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육부의 인원 늘리는 문제도 아니니까 좀 많이 고려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이 많은 전문 대학들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곡한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예, 수업연한 다양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추진할 때 반대했던 대학들이 지방의 몇 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몇 개 대학이 아주 저돌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세웠던 이제 주장이 4년제 뭐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모든 학과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일부의 학과,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 그런 통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6년도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이하여대, 뭐 창원대, 한밭대,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만에 이하여대, 대구대, 인하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입시 전형을 했는데요. 0.5대 1이 못 미쳤습니다. 0.5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일반 대학의 좋은 학력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직업교육 분야에서 이 명칭만 요란한 대학을 선택해봐야 졸업을 해도 취업도 못하고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일반 대학이 하지 못하는 것, 특수한 경우를 전문 대학이 그동안 쌓아온 축적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투입하겠다 하는 그걸 막는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교육부도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 나름대로 일반 대학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문제가 우리 고등지구 교육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직종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이라는 게 이론과 실기가 짧게 요하는 것이 있을 거고 좀 더 숙련되게 요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로 따진다면
오토바이 정비나 자동차 정비나 항공기 정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과 기능을 갖춰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업 연한에 따라서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위라든가 자격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대학 입장에서는 학위나 자격을 줘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학제를 운영하고 그 분야의 직종에 맞는 기술과 능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위 수요 기준이라든가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자격 조건을 보면 꼭 필요한 일정한 교과목 이수 또 필요한 전공 선택이나 필수 이런 학점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를 주려면 어느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학점 이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학사를 주려면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부분과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이제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디그리가 이제 학위라고 해석은 되지만은 전문학사나 학사의 학위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위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일정한 이수해야 될 어떤 학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필수 교과목 그 다음에 선택 교과목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몇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본적인 틀을 좀 바꾸지 않는 한은 이 학위와 자격, 수업 연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돌아가는 틀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1년부터 4년까지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때그때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전문성에 따라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업 연한 다양화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하도 이렇게 좀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뭐 정책 담당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뉴질랜드하고 호주 뭐 총장님도 여러 분 다 가 보시겠지만은 그쪽에서도 전문대학이 물론 있지만은 거기에서 다 그 석사학위까지 수여를 하잖아요. 그 석사까지 수여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왔고 물론 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바리스타 과정도 그 전문대학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디플로마도 주고 그다음 뭐 석사학위도 주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일반 대학들에 주는 그 석사학위하고 전문대학에서 주는 석사학위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뭐 거기서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전문대학에서 주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실무 중심이고 제가 물어봤던 게 이제 경영학인데 경영학을 다 석사를 다 전문대학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전문을 주고 있는데 이제 전문대학에서 주는 학위는 좀 더 실무적이고 뭐 기업이라든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석사학위를 그런 분야의 석사학위를 주는 데 있어 가지고 학위를 수여하는 어찌 보면 교육부가 아닌 그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에서 여기는 이런 일반 아카데믹한 석사학위를 주는 부분은 어떤 교육 과정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자격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석사학위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걸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찌 보면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뭐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좀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대학이나 산업계에서도 그게 어떤 그 학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 디거리 부분에서는 그 이제 공약으로 이제 국정과제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 디거리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어제도 이제 중요한 어제로 이제 다루어졌고요. 이 부분은 총장님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크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무크가 이렇게 짧은 강의를 하잖아요. 뭐 6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떤 그 디거리 뭐 학위 자격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렇게 긴 학위가 아닌 짧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훈련이 필요하고 재직자 훈련도 시키는 거고 안 그러면 신규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지금 되게 이제 무크 중심인 이런 기구들하고 이제 거기에 산업계들하고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K무크가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노 디거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나노 디거리가 시작이 되고 아직까지 이게 뭐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활성화시킬지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유재현 총장님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앞에. 예, 유재현 총장님.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단기 교육과정도 학자 다양화에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별로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심화 과정을 하면서 정원이 모자라서 다 수용을 못하는 이런 상태의 대학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이나 3년을 마치고 대부분 4년제 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타 대학으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도 탈락률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그래서 심화과정의 정원을 모집 정원의 20%라는 것을 자유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비율을 좀 높여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문대학 학사학위 과정은 또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전문대학 정책과장 최승부입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업연한 다양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전문대학은 특이하게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학사 학위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보면 이제 또 아까 우리 국장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 학위의 질 제고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거론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는 이제 출발선상이 물론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가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오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어떻게 질을 담보할 것이냐는 부분. 그다음에 20% 부분도 저도 이번에 그 개정하면서 왜 20%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140학점도 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도 의견수렴 해보니까 왜 140학점을 굳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4년제는 4년제로서 교육과정이 틀이 잡혀 있는데 전문대는 전문대학 과정으로 수업연한이 이제 2, 3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4년제를 따라오려면 질 제고가 필수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140학점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정책 연구라든지 다른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정원의 부분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제2국민 그다음에 탈북자의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무제한으로 하는 걸로 이제 법제처에서 법령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총 모수가 이제 20% 범위로 제한되다 보니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다 20%가 100% 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전체 이 얘기를 해보면 모집 단위에 한 15%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실제 20% 범위 내로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도 지금 15%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제 이럴 때 저희들이 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아니면 분야별로 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총 모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도 네 번째 주제라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아주 절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공심화, 특히 이제 저희는 그 유학생 유치에 요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정원 감축에 대응해서 이제 유학생 유치가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이 전공심화를 꼭 저쪽에서 이제 상대방 파트너 학교에서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전공 3, 4학년까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잘 돼가지고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오고 싶어도 거기서 이제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자유화를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해주고 계신데, 이 유학생에 대해서도 뭐 일반 우리 전문 학사학위 과정에서도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정원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공심화에서도 좀 그걸 인정해 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에 대해서는 정원회가 풀려 있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부생 아니고 신입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학사 과정의 입학생들이 지금 정원회로 모집할 수 있는 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제2국민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공 심화 과정도 똑같이 풀려 있습니다. 그 제한에서 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걸로 이번에. 제가 미처 감사합니다. 예. 예.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어제 오늘 확인해서 그 공문 내용 속에 제2국민이란 속에 외국인 유학생 다 들어간답니다. 저도 오늘서 알았습니다. 예. 문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문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공심화 과정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뭐 무한정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5개 주제 중에서 3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제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남았는데요. 한 5분간 쉬시는 동안에 식사 세팅하고 식사 드시면서 일단 또 4번째, 5번째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